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남자 언어이입니다. 여러분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 유튜브는 계속됩니다. 네, 유튜브를 찍은 지 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6번째 영상인데요. 앞에 4번째, 5번째는 너무 기본적인 설명만 하면 흥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종목 분석을 해보았고요. 두 종목 다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이고 또 보유 중인 종목인 GMP가 있긴 한데 아직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돼서 GMP 같은 경우에는 향수 실적이 찍히고 나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GMP는 이제 VT 코스메틱, 자회사 VT 코스메틱의 향수 실적 기대감과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큰 주가 상승이 있을 것 같아 매수해둔 상태입니다. 제 유튜브를 볼 때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영상 5개를 찍고 나서 제 지인분들이 언급하신 앞에 영상 5개를 찍고 나서 제 지인분들 중에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설명이 좀 쉽고 잘 알아들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단어 같은 걸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이걸 찍을 때 당연히 이 정도 단어는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유튜브란 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라 기본적인 이 정도 단어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유튜브 시간은 길진 않을 거예요. 매우 짧을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들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다른 단어들도 있을 텐데 아직 생각나지 않았고요. 만약 또 추가로 이런 단어 모른다 뭐 이런 댓글식으로 많이 적어주시면 그 단어들 다시 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 주식 책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루냐면 또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이러면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설명하면서도.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이런 뜻으로 알고 사용했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이고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퍼인데요. 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과거 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지표들이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저는 보통 퍼워드 퍼로 얘기합니다. 근데 붙일 때 퍼워드 퍼로 말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퍼워드 퍼를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과거 퍼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총이 281조죠. 그리고 현재 퍼가 7.83, 추정 퍼가 14.96이에요. 지금 퍼가 굉장히 싸네? 와, 이 기업이 싸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추정 퍼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퍼워드 퍼, 내년 퍼 또는 올해 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44조를 벌 때 내년에는 올해죠. 즉 21조를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들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증권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숫자를 써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사에서 전망치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숫자들이 조합된 거라 이 숫자에 맞춰서 주가가 거의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퍼가 뭔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숫자만 얘기하고 일단 퍼는 이 기업의 시총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은 281을 이제 이익인 44조로 나누면 7.3이 나오는 거죠. 내년엔 21조를 벌 거니 1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적정 펄을 이제 섹터마다 다르게 보는데 굉장히 발전하는 섹터, 계속 섹터가 커지는 섹터는 높은 펄을 줘요. 그걸 고펄이라고 하죠.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왜냐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고요. 이제 굴뚝주 같은 뭐 건설주나 뭐 잘 성장이 안 될 것 같은 건 저퍼를 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퍼가 10이면 예를 들어서 281조인데 시총이 퍼가 10이면 한 28조 번다. 그리고 왜 퍼가 10 보통 그리고 퍼 10을 그냥 적정가라고 보는데 뭐 섹터 관계없이 섹터에 따라서 그 고퍼 저퍼는 이제 바뀌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이면 강상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 기업이 10년 동안 유지될 건가? 뭐 이런 퀘션? 뭐 이런 걸 던지면서 저는 약간 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이위드 같은 회사를 보면 퍼가 심지어 마이너스죠.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적자 기업은 퍼가 없어요. 사실 저 마이너스도 이상한 거고 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예상 퍼는 안 나와 있죠. 올해 얼마 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정말 저퍼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 시총을 유지한다면. 하지만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이익이 많이 증가한다면 이제 적정한 펄을 형성할 겁니다. 최근에 분석했던 KG 이니시스를 볼게요. 지금 퍼가 9.7이에요. 추정 퍼는 없죠. 이 말은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익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제가 종목 분석할 때 언급드렸죠. 매출 한 1조 얼마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8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당기순이익은 그러면 한 600억에서 아니지 한 700억에서 900억 사이가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당기순이익이 한 700억 보수적으로 보고 700억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총을 유지하면 퍼가 5가 되는 거죠. 네, 퍼 5면 굉장히 싼 거죠. 근데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고퍼를 줘야 된댔잖아요. 아까 제가 성장하는 섹터에서. 그래서 제가 KG 이니시스를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오해들이 풀리고, 오해는 아니에요. 언젠가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지가 되고 이제 대주주 리스크들이 좀 해지가 되는 시점은 동부제철 인수가 끝나고 실적으로만 이제 기업을 좀 보게 될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거죠. 2배 올라가서 25,000원이 돼도 이제 퍼가 10인 거죠. 계속 성장하니까 퍼를 만약 20 준다. 5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투자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손해 중이죠. 네.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하는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치 투자라고 보는데 이런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퍼와 포워드 퍼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PBR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BR은 그냥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나오는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BR 1.59면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한 2,700억 맞나?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2,600억 정도에 나오는 거죠.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청산하게 되면 남는 돈이 없죠. 지금 돈을 벌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뭐 2,300억 했던 시총이 원래 2,300억 했던 기업이거든요. 좀 보시면 이렇게 했던 기업이니까 이때는 이제 게임도 성공을 안 했고 뭐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PBR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PBR이 1.33배. 삼성전자에 있는 무슨 반도체 기계들, 뭐 땅, 뭐 건물, 뭐 등등 자산들 이런 자산을 다 처분했을 때 한 220조 정도는 받는다. 230조? 1.33배면 이거 정확히 나누면 아실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은.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정도 가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예요. 이 PBR이 막 0.2, 0.3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산해도 시총 대비 엄청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주식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은 많은데 결국 성장을 하진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주식은 약간 인기도나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PBR이 낮으면 그만큼 심적으로 안정은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망할 일은 없고 망해도 나는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 지지를 많이 다져주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 중에 PBR이 높은 이런 기업들, PBR, 이니시스는 낮은 편이죠. 플레이위드 뭐 이런 기업들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많이 보는 지표고요. 영업이익률은 실제로 영업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이익률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숫자예요.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을 보죠. 14%. 물건을 팔아서 14% 정도 이익을 낸다는 거죠. 22%, 24% 좋았죠.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면서 한 12%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돈 버는 건 순이익 아닌가요? 그럼 순이익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이제 영업과 순이익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영업이익률에서 이제 법인세 빼고 이제 순이익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순이익은 일시적인 게 많아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편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주가도 움직이죠. 그 말 그대로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인 이익으로 그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볼 때는 주로 영업이익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영업 레버리지는 말을 제가 잘 써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영업 레버리지가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원재료 같은 게 들지 않잖아요. 만약 게임이 터지면 그 터진 만큼 다 이익으로 잡히고 그게 이제 급성장하게 되죠. 기업이.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핸드폰을 판다고 생각해보죠. 여기는 제조업이죠. 영업 레버리지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나 이런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 팔 때 이익률이 20%다. 뭐 100만 개 팔면 뭐 30%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재료를 더 싸게 갖고 오고 대량 생산하면서 좀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낮죠. 하지만 게임을 만약에 판다. 하나를 팔다가 100개를 팔면 그냥 99개가 다 이익인 거예요. 물론 서버 운영비, 뭐 마케팅비 이런 게 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건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벌어들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절대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BM이란 단어도 빠졌네요. BM이란 단어도 많이 쓰는데 BM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어떤 BM이냐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크냐 낮냐가 많이 결정돼요. 수수료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영업 레버리지가 큰 경우가 많죠. 예, 다나와 이런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나를 되게 많이 좋아했고 투자도 했었는데 예, 제 투자 성향 때문에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됐죠. BEP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는데요. BEP는 그냥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BEP를 넘었으면 이익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 선을 넘어섰을 때부터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EP를 맞추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BEP를 맞추면 그 위부터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자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다 보니까 해자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익이 증가하면 생각해보세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잖아요. 같이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같이 버는 순간 이익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이익이 반토막 나면 주가도 반토막 나겠죠. 그래서 해자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자가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잘 벌어 주가가 막 날아가더라도 금방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뺏어가면 주가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해자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따져야 되고 해자가 어떤 식으로 있냐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자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주식도 좋아해요. 이렇게 뭐 적자를 내다가 이익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적자 상태일 때 기업 가치는 굉장히 낮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때, 네, 이럴 때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자주 쓰는 단어만 정리를 해봤고요. 이후에도 영상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많이 질문들을 주시면 그때 한번 또 모아서 뭐 이런 기초편 재생 목록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G 이니시스 분석 이후에 좀 뭔가 뽐뿌를 받아서 8개월 동안 고생한 종목을 분석하니 괜히 이제 단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뽐뿌를 받아서 이 새벽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